안녕하십니까. 웰다잉 인터뷰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각당 복지재단에서 애도 상담 전문 상담사로 일하고 계시는 유경희 선생님을 모시고 상담과 더 나아가서 애도 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도 상담에 대해서는 좀 선구적인 역할을 쭉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상담사로 일하시다가 애도 상담에 좀 특화시켜서 집중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애도 상담이란 게 좀 낯선 개념이에요. 네. 애도 상담이란 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보통 분들은 애도 상담하면 그 애도의 뜻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애도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애도는 슬플 애자에 슬퍼할 도자를 이렇게 쓰고요. 그 뜻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도의 과정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 애도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 감정이 저절로 해소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애도 기간을 자연스럽게 넘기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애도 과정을 경험하시면서 그 비탄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 보내고 남겨진 유가족 중에서는요, 그 감정이 너무 깊어서, 슬픔의 감정이 너무 깊어서 비탄의 과정에 있고 상실감을 이기지를 못해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애도 상담을 신청하시면 애도 상담에서는 그분들의 감정을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들의 감정과 그분 고인과의 그 관계를, 그리고 그 고인과 나눴던 상황들로 인해서 힘든 그 감정들을 같이 동행하고, 그리고 동반자의 역할로서 치료가 목적이 아닌 같이 동행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상담. 그래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정서를 만나시고 그 정서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없이 보내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애도 상담입니다. 네. 애도 상담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네. 시간 지나면 다 잘 다스려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가 보죠? 애도 상담은 보통 우리 지금 일반적인 분들은 애도를 꼭 그렇게 상담까지 받아야 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또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죽음을 얘기한다든지 어떤 상실감을 나눈다든지 하는 대화조차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오롯이 이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인데 그 감정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잘 넘긴 그 단계를, 애도의 과정의 단계를 잘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감정을 이렇게 겪어내기를 굉장히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으로 아니면 어떤 행동적으로 그런 것이 촉발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담하는 것 자체가 애도의 과정을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해주고 또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겠죠?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필요성을 물어보셨는데 그런 분들은 혼자서 감당하기가 큰 이렇게 상실감을 경험을 하지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제일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나 또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특히 종교인들이 같은 종교계에서 그런 감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도의 그 과정에서 본인이 힘든 감정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 상대들은 아우 좋은 얘기도 많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 이런 이제 반응들을 되게 보이죠. 그러면서 아 이제 잊을 때가 됐잖아.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제 그렇게 상실감에 계시는 분들은 제2의 상처를 또 한 번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나서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감정에 있는 분이 누군가에게 또 제2의 상처, 제3의 상처를 받을 때는 그 누구도 이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제 더 깊은 이제 슬픔 속으로 또 빠지고 그거에 대한 회복이 어렵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애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도 상담이라는 게 참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 예방 운동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답답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자살을 한 가족을 둔 그 가족, 남은 가족들, 네. 그러니까 남편이든 부모든 네. 뭐 형제든 간에 네. 얼마나 참 마음이 쓰리고 안타깝고 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그런데 경찰에서 와가지고 마치 범죄 수사하듯이 해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위로받고 그러기는커녕 그냥 더 자극을 받고 어떤 다른 황망한 어떤 상태를 더 이렇게 조장하게 되는 그분들이 그러려고 온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네. 그런 행위가 그래서 그런 자살에 대한 조사를 하는 활동은 필요하지만 그런 거 하는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이 자살 가족을 가진 남은 가족 유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최소한 또 기본적인 이해라도 하고 대하면은 훨씬 더 신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지적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네. 제일 큰 문제가 네. 이게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들이 네. 마치 범죄 수사하듯이 네. 사인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그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충격과 상실감을 가진 유족, 아버지를 잃거나 남편을 잃거나 이런 그 가족을 내가 대하는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네. 훨씬 더 정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또 위로의 뜻을 곁들여서 진행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훈련부터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교육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이전까지는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슬픔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의 교육을 애도 과정을 어떻게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만 또 이렇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교육이나 또 매뉴얼조차도 애도 상담에 대한 매뉴얼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늦었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나 지금 그래도 그나마 그 이후에 이런 애도 상담의 교육장이 열리고 상담사의 배출이 되면서 지금 이런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도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된 게 세월호 사건이 준 충격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흐름 속에서 또 상대적으로 좀 더 가까운 사태가 이태원 참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애도에 대한 이해와 또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요구 내지는 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갖는 계기가 됐군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러한 충격이
그 애도 상담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거나 생활하는데 역할을 했나요? 이번에 저의 그 현장에서, 상담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22년도 이태원 사건 때 그 사건에서 내담자들이 왔을 때 얼마나 이 애도 상담을 배운 것이 저한테 또 상대 그 내담자한테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직접 그 효과성을 알게 됐어요. 이건 진짜 국민들 모두의 슬픔이었고 엄청난 그 상실감에 그 몇 주를 보냈어야 됐죠. 모든 매스컴이나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애도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는 상담 매뉴얼도 있어서 상담학회 쪽이나 상담협회 쪽에서 많은 상담사들한테 이 매뉴얼이 보급이 됐고요. 그래서 애도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특히 청소년들이 이 상담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서 자원봉사자들, 상담사들이 전부 자원봉사로 지원을 해서 투입이 돼서 상담을 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때 애도 상담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네. 확대되고 그랬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도 상담이 꼭 유족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충격을 받은 많은 시민들에게도 네. 애도 상담이 필요해졌고 또 그런 서비스가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 애도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그 고인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유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애도에서 제일 갖는 감정들이 상실감이거든요. 근데 그 상실감 이전에 굉장한 비탄감이 우선은 혼란스러운 감정이죠.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그 감정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꼭 애도 과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볼펜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제가 아끼던 거를.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면 감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또 아쉽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상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꼭 사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뭐 사물이나 또 물질이나 경제나 관계나 그리고 또 뭐 직업에서 내가 갑자기 통보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그 직업을 잃었을 때 그런 감정들이나 또 다른 거에서도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관계에서 내가 부부 동반으로 모임에 갔던 거에서도 그게 없어지고 갑자기 나의 그 부부 동반의 어떤 관계성에서도 그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실의 종류에도 여러 개의 종류를 느끼면 그때 이런 애도 상담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태원 참사 때 애도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 유족들에 대한 애도 상담이 기본일 거고 그 밖에도 거기 와서 자원봉사한 분들이나 또는 조문을 온 분들을 대상으로도 상담이 이루어졌나요?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나라의 기관에 상담 기관에 요청을 하면 특히 상담 학회라든지 상담사들이 자원봉사로 원래 상담을 하면은 유료 상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유료 상담이 아닌 봉사자로서 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너무 많은 그런 인원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니까 무료로 이런 상담들이 들어갔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도 애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 하고 의사표시라고 찾아왔나요? 어디서 접수를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구체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상담 기관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정해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봉사단체 상담센터 이런 데서 요청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공지를 해서 받아서 예, 그런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을 상대로 예, 그 명단을 받아서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졌어요. 아, 그러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 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부에서 이런 애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세요.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런 홍보 같은 게 있었나요? 나라에서는 이제 저희 상담 기관에다가 그런 요청을 했고 또 그 상담 기관에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이게 워낙에 큰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큰 제일로 심각한 사건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거를 우리 상담사 쪽에서 상담 쪽에서 이건 접근해서 도와야 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봉사를 하신 분들 기관이나 단체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큰 흐름으로 보면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가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가 막혀하고 비통해하고 뭐 이렇게 느꼈고 그로부터 상처받고 상실감을 느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대응이 전혀 없구나 하는 인식이 생긴 거고 네. 그래서 애도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이 이제 제기된 거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된 게 이태원 참사 때는 좀 더 잘 대응할 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았겠지만 네.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체계적인 네. 매뉴얼도 있고 전문가들의 봉사도 있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또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런 걸 토대로 좀 더 이렇게 적용 가능성이 크고 또 효과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애도 상담 체계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결과가 당연히 있겠네요. 네, 많은 부분에서 애도 상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아시아, 뭐 동양 아니면 또 뭐 유럽 아니면 뭐 다른 나라와 이게 차별성이 있다 보니까 그 문화의 차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갖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네요. 애도 상담은 어디서 어떻게 활동이 되는 겁니까? 저의 경우에는 지금 각당 심리 상담 센터에서 전문 애도 상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무를 하면서 애도 상담을 신청하시는 기관, 사회복지 기관이나 아니면 집단 상담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애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애도 상담사들은 보통 일반적인 상담을 많이 하시면서 이게 애도 상담이 굉장히 특화된 분야입니다. 특화된 상담이라서 이거를 이 공부를 따로 하셔서 본인들의 각 기관에서 이 애도 상담을 기반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상담 선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들이 꼭 애도 상담만 하시는 분들보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보면 다른 상담하고 겸해서 하시는데 이 애도 상담이 제일 활성화하는 부분은 각 기관, 그 사회복지 기관이나 아니면 그 호스피스 병동이나 아니면 상담 기관이나 센터나 초중고등학교 학교 상담 센터나
여러 기관에서 지금 이 애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도 상담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어떤 과정을 밟나요? 전문가 과정이 여러 군데에 개설되어 있나요? 애도 상담을 전문적으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런 기간이 있고, 지금은 이 한국의 애도 상담 과정에서 상담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은 저는 지금 각 당 복지 재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애도 상담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 교육 과정과 그리고 전문가 과정의 그 교육을 수료하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또 면접 시험을 통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당 재단에 애도 심리 상담센터가 개설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언제 됐고 그 밖에 다른 애도 심리 상담센터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지 어떤지 현황을 좀 알려주시죠. 지금 현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한국 최초로 이 각당 복지 재단에서 이 교육이 이 과정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을 39시간 또 심화 교육 39시간을 거쳐서 그리고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기간에는 지금 이게 최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기간이고 요즘에 와서 다른 협회에서 이제 이런 상담사 이 과정을 시작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제가 잘 모르고 그러면 있습니다. 유 선생님은 네. 주로 애도 상담 활동을 어디서 하시나요? 각당 애도 심리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게 줍니까? 아니면 뭐 어디 파견돼서 나가서 또 요청받는데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나요? 주로 제가 각당 3당 심리센터에서 상담을 하고요. 또한 또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또 애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애도 상담을 원하시나요? 아무래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분이시죠. 네.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 경우 그런 거에 대한 그 상실감도 크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직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애도 상담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걸 받는 길이 있다더라.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모양이죠. 제가 만나본 유가족들은 그래도 이 애도가 이런 상담이 있다는 이런 어떤 정보를 좀 들었거나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런 상담을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요즘에 이제 저희 각당 재단에선 사회복지기관에다가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관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그 기관을 가서 저희가 찾아가서 집단으로 하는 상담, 애도 상담이 있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그런 경우를 빼면 개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아직은 홍보도 우리나라에서 이 애도에 대한 문화가 이게 당연하게 인식이 되지 않고 그냥 남한테 숨기기 급급한 그러한 이제 감정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이것들을 뭐 상담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직은 그렇게 큰 교육이나 홍보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 그 오시는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그리고 또 용기도 내야 되고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알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에서 당신 애도 상담 받아봐라. 도움이 네. 될 거다. 네네. 현재 너무 힘들어하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걸 좀 해라 하고 권유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군요. 네네.